1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영국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동 땅을 걸고 한 가지 계책을 냅니다. 이 계책은 무엇입니까? 정답. 네. 너네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오, 나라 세울 수 있게 해줄게. 누구한테요? 시온주의자들에게. 시온주의자들에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네. 힘겹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 계약을 해요. 왜 이중 계약이냐면 아까 맥마흔하고 후세인하고 편지를 해서 아랍 국가 세워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영국은 이미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교장관 벨포어가 로스차일드 가문에 직접 편지를 씁니다. 시온주의자들의 염원에 공감하는 다음 지지 선언문이 내각에 제출되어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당신께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왕 폐하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위한 조국을 수립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유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요, 이 1880년대부터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사들이는데 돈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비를. 그러니까 이 시온주의자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영국은 프랑스하고 몰래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동 땅을 우리 어떻게 나눠 가질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와, 진짜 무섭다, 강대국들은. 보통 사익스-피코 협정이라고 그래요. 영국의 사익스와 프랑스의 피코 이름을 따서 협정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서 시리아는 프랑스의 보호령,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 그리고 이라크는 영국의 보호령.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영국이 장악을 하니까 영국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지금 아랍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누구의 약속을 지키지? 누구하고 약속을 지켰을까요? 로스차일드 쪽을 일단 챙길 건 챙겨줘야죠. 두 분은 로스차일드. 일단 둘 다 달래놔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일 안타깝네요, 후세인이. 영국은 이 땅을 운영할 총책임자, 즉 고등판무관으로 유대인 시온주의자인 세뮤엘 허버트를 임명합니다. 결국 영국은 아랍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둘의 운명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더 얽히기 시작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유럽에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더 사람이 많았고 조금 들어오는 거는 봐줬어요. 근데 할수록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좀 살기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위기감을 느낄 네,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원래 한 3%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 1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1930년대 후반에는 40만 명. 13,000명에서 40만 명. 너무 많이.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다가 유대인 국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죠. 위기감이 들어. 네, 위기감 들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럽에 미친 광인이 나타나죠. 히틀러가 홀로코스트를. 네,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너무 처참하게 죽으니까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인들도 이제 슬슬 화가 여기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좀 참고 참았는데 이제 폭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터진 게 1936년입니다. 항쟁을 시작해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을 통틀어서 부르던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반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저항이 무려 3년이나 지속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영국과 유대인에게 내몰리고 탄압을 받으면서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에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영국 정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 팔레스타인을 독립시킬 것. 둘째, 유대인의 이민을 금지할 것. 영국은 팔레스타인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이요, 유대인 입국 막을게. 그리고 10년 안에 니네 팔레스타인 국가 만들어줄게. 가운데에서 막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렬 시온주의자들이 영국을 향해서 테러를 시작합니다. 와.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1946년 킹 데이빗 호텔 테러입니다. 킹 데이빗 호텔은 영국의 행정관리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하는 모든 행정의 중심지죠. 거기에 테러를 해요. 완전 다 터져버렸네. 저게 1946년이라고요? 네, 46년. 아, 2차 세계대전 직후구나. 와. 야, 저건 규모가 좀 큰 테러인데? 너무 큰 테러인데? 다 무너졌네. 당시 영국 충격은 엄청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편을 들어줬다가 아랍인 편을 들어줬다가 이제는 진퇴양난이 된 상태잖아요. 슬슬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혼란에 빠진 이러한 팔레스타인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요. 바로 조언의 나라 미국입니다. 영국을 제치고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등장했잖아요, 미국이요.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접하면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시온주의의 성공을 열망하는 수십만 명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제 유권자 가운데는 수십만 아랍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 내 유대인 유권자 그 표를 의식한 거네요? 그렇죠. 미국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영국이 묘수를 내죠. 네, 나는 이 문제를 여기에 맡겨버릴 거야 하고 유엔에가 맡깁니다. 아, 네. 국제기구에.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땅과 아랍인들의 땅을 나눠서 나라를 둘로 만들자. Soviet Union, yes.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팔레스타인에서 저걸 인정을 하나요?
United Kingdom, abstain. The United States, yes. The resolution of the Dutch Committee for Palestine was adopted by 33.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유엔의 분화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일종의 건국 허가서를 준 거와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국제적인 허가를 받은 거죠. 이 지금 붉은색 계통들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거고 이 녹색 계통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47년 분화라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94%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확 줄어든 거죠. 50%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야, 진짜 화날 만하다 저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랍은 굳이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내 땅인데. 원래 다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믿지야 본전인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도 나쁜 건 없죠. 근데 아랍은 안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 되는 거는 안 받았으면 끝까지 통과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요. 유엔한테 맡기고 뭘 했냐면 우리는 이제 군대 뺄게. 아. 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뺀다고 48년 5월 14일이에요. 영국이 나가면 어떤 일이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분쟁에 불씨만 던져놓고 그냥 나가버린 거네요. 군대까지 다 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 사태를 벌어지기도 하고 이제 할 거는 다 해봐야 되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을 봉쇄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은 아랍인들을 어떻게 해서 밀어내야겠죠. 마찬가지로 아랍도 유대인들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시작이 돼요. 굉장히 치열한 기간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전쟁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가지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보다는 시리아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땅도 받았고 인정도 받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많이 떠났으니까 다음에 할 일은 유대인들이 할 일은 뭐겠습니까? 나라 세우기. 나라 세워야죠. 예. 착착착착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에 초대 총리 벤 구리온이 텔아비브의 박물관에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독립국가 선언을 해요. נציגי היישוב העברי והתנועה הציונית, אנו מכריזים בזאת על הקמת מדינה יהודית בארץ ישראל, היא מדינת ישרא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군요. 네. 의지가 대단하죠.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포를 한과 동시에 전쟁을 선포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 세계의 최중심국이었어요. 모든 게 이집트에서 시작. 근대 문명이 영화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 하잖아요. 이제 그날 딱 기다린 거죠. 그날 저녁. 이집트의 공군기가 텔아비브를 폭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 선언을 딱 할 때까지 기다린 거구나. 그렇죠. 아. 딱 선언하는 날. 자, 여기가 지금 이집트 맞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이고 요르단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오겠습니까? 이집트 가죠, 요르단 가죠, 이라크도 가죠, 시리아, 레바논. 야.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막아선 그 이유는 뭘까요? 팔레스타인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이 전쟁의 핵심은 땅 따먹기입니다. 전쟁에 참가한 나라들 모두 팔레스타인 땅이 욕심났던 거죠. 그렇죠. 성지기도 하고. 네, 붙어있는 땅들이니까. 그런 와중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은 아랍 국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됐던 거죠. 특히 이집트는 아랍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아랍의 큰 형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 딱 두고 5명이 둘러싸여 있으면 요거 하나 못 이기겠어. 그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의 아랍 국가들도 기다려 우리가 다 쓸어버릴 거야. 지중해 다 쓸어버릴 거야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전쟁은 뭐 하나마나 이길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예. 그런데 사실 아랍 연합군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랍 연합군에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국이 들어갔으면 조율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율이 안 됐습니다. 각기로 했구나.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5나라가 손발이 맞지 않았어요. 말만 연합군이지 아랍 연합군을 지휘할 총지휘관이 없었던 거고요. 각자 자신들의 땅을 넓히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아랍인들로부터 유대인 정착촌을 지키던 그 민병대가 있거든요. 하간나라는 민병대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정규군이 돼요. 근데 훈련이 잘 돼 있었어요. 투철하고. 그래서 이 강력 그리고 영국과 같이 2차 세계대전에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군대 수가 아랍은 약 2만 3천이고 이스라엘은 3만 명 정도의 훈련된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훈련된 군인의 질을 따지자면 아랍보다 훨씬 더 전쟁 경험도 많고 싸움이 잘해요. 실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이 질 전쟁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1차 전쟁은 했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할할 때는 56%였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땅의 약 78%를 차지합니다. 78%. 예. 그 나머지 22%는 이집트와 요르단이 차지한 거죠. 다 먹었네 거의. 네. 이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난민이 발생합니다. 70만 명이. 네, 저렇게 난민이 난민들이 발생하는구나. 피하는.